제14화 1호법이 온다. 제1장 주막에서 생긴 기이한 일. 마을 주막은 생각보다 좋았다. 이선이 아는 곳이라 했다. 10번 이상 이 길을 다닌 상인이 아는 주막이었으니 이름 없는 산중 주막치고는 제법 살림이 갖춰져 있었다. 방이 3개였고 마루가 넓었고 주인이 손이 빠른 사람이었다. 저녁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차려졌다. 국밥이었다. 뜨거운 국밥이었다. 무와 파가 들어간 맑은 국물이었다. 거기에 절인 배추가 나왔다. 보리밥이 한 손 나왔다. 이선이 일행에게 자꾸 권했다. 더 드십시오. 제가 낼 테니.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저희를 살려주셨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겠습니까? 이선이 주인을 불러 술까지 시켰다. 이무백이 잔을 들었다. 묵천이 잔을 바라보았다. 어제도 마셨다. 한 모금을 마셨다가 일그러졌다. 그것을 이무백이 보고 웃었다. 오늘은 마시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선이 직접 따라주었다. 묵천이 잔을 받았다. 가영이 옆에서 묵천의 표정을 기다렸다. 묵천이 마셨다. 눈이 살짝 찡그려졌다. 어젯밤보다는 덜했다. 그래도 쓴맛이 강했다. 가영이 웃음을 참았다. 이무백이 보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다. 명하가 말했다. 도사님이 술을 못하신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겠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소? 강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게 못하는 것이요. 명하가 웃으며 자기 잔을 비웠다. 이선이 옆에서 이돌에게 밥을 먹였다. 이돌이 국밥을 잘 먹었다. 빠르게 먹었다. 이정이 이돌의 등을 토닥였다. 저녁 내내 그 식탁이 따뜻했다. 밤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명이 묵천을 불렀다. 양랑이 거의 비었다고 했다. 이 마을에 약재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내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해명이 말했다. 도사님, 파천검과 지검을 동시에 들어보셨습니까? 정자에서 잠깐. 그 이후로는요? 없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두 검의 기운을 동시에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실전에서 위험합니다.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바라보았다. 지검의 기운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깨어나는 순간이 어딘지 모릅니다. 예고 없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묵천이 두 검을 손에 들었다. 왼손에 파천검, 오른손에 지검이었다. 파천검에 인해 기운이 흘렀다. 조용하고 일정했다. 지검은 조용했다. 기운이 없었다. 그냥 무거운 검이었다. 묵천이 지검에 집중했다. 기운을 살폈다. 깊은 곳에 무언가 있었다. 잠든 것이었다. 깊이 잠든 기운이었다. 혈천마가 수십 년 쌓아온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검 자체의 기운이 잠들어 있었다. 아직 깨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연습할 시간이 있겠군요. 해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묵천이 마루에 혼자 남았다. 두 검을 내려놓았다. 파천검과 지검이 나란히 놓였다. 달빛이 두 검에 떨어졌다. 파천검이 은빛으로 빛났다. 지검은 빛을 흡수했다. 묵천이 두 검을 바라보았다. 사신기 4자루 중 2자루가 지금 묵천의 앞에 있었다. 나머지 둘은 어디 있을까? 마검은 이무백이 들고 있었다. 4번째 검은 아직 모르는 곳에 있었다. 사신기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묵천도 몰랐다. 혈인맹의 기록에는 사신기가 완전히 모이면 강호의 균형이 완전히 새로 짜인다고 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균형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파천검이 진동했다. 조용하고 일정한 진동이었다. 묵천이 그 진동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물음이었다. 준비가 됐는가? 묵천이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했다.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었다. 파천검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지검까지 있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고 있었다. 혈인맹이 흔들리고 있었다. 1호법 현봉이 어딘가에 있었다. 준비가 됐는가? 되어야겠지요. 묵천이 말했다. 파천검이 진동을 멈추었다. 그게 대답이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묵천이 마루에서 두 검을 들고 연습했다. 파천검은 익숙했다. 손에 닿는 순간 기운이 흘렀다. 마치 손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파천검을 처음 뽑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검이었다. 지검은 달랐다. 무거웠다.
파천검보다 2배는 무거웠다. 손잡이가 굵었다. 검날이 넓었다. 왼손으로 들었을 때 어깨가 당겼다. 묵천이 지검을 들고 천천히 움직였다. 잠든 기운이었다. 조용했다. 2 검을 동시에 들고 서는 것부터 연습했다. 오른손에 파천검, 왼손에 지검. 균형이 달랐다. 파천검의 기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검의 무게가 더해지면 몸의 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 묵천이 발 위치를 조정했다. 왼발을 조금 뒤로. 그렇게 하면 중심이 잡혔다. 파천검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내 기운이 흘렀다. 지검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팔꿈치가 떨렸다. 이무백이 방에서 나와 그것을 보았다. 이른 아침부터 연습입니다. 어색해 보이요? 어색합니다. 이무백이 마루에 앉았다. 마검을 무릎에 올려놓고 묵천을 바라보았다. 묵천이 2 검을 들고 자세를 잡으려 했다. 왼손 지검이 흔들렸다. 균형이 맞지 않았다. 파천검의 기운과 지검의 무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겼다. 이무백이 말했다. 왼손을 더 안쪽으로 당기시오. 예. 검을 몸에서 멀리 들수록 무게가 커지오. 왼팔을 몸쪽으로 가깝게. 지검이 옆구리 가까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오. 묵천이 그대로 했다. 달랐다. 확실히 달랐다. 왼손 지검이 안정됐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어젯밤에 양손으로 써봤소. 마검이 오른쪽이고 왼손에 다른 검을 들었을 때 연습을 하셨습니까? 잠이 안 왔소. 이무백이 말했다. 현봉이 마검을 쓰게 만들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소. 그 전에 내가 먼저 익숙해져야겠다 싶어서.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마검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조용하오.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오. 현봉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반응했어. 강한 상대를 향해 활성화되는 것이 마검의 습성이오. 그것이 위험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오. 강한 상대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오. 문제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 드는 것이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봉이 올 때 제가 2 검의 기운을 이무백 선배에게 흘리겠습니다. 마검이 활성화되는 순간 파천검과 지검이 안정시키면 잠식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늦춘다는 것이지 막는 것이 아니오.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은 됩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도사님이 그 기운을 흘리는 동안 자신이 싸우기 어렵겠소. 그래서 2 가지를 동시에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오? 예. 이무백이 일어섰다. 그러면 내가 현봉 역할을 하겠소.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공격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달려들겠소. 피하면서 기운을 흘리는 연습을 하시오. 마검은요? 뽑지 않겠소. 맨손으로 하겠소. 묵천이 2 검을 손에 쥐었다. 이무백이 달려들었다. 빨랐다. 수십 년의 강호 경험이 맨손에 있었다. 마검이 없어도 이무백의 몸 자체가 무기였다. 주먹이 왔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흘렸다. 이무백이 방향을 바꿔 다시 왔다. 묵천이 왼손 지검으로 막으려 했다. 늦었다. 이무백의 손바닥이 묵천의 어깨를 건드렸다. 맞았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무백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묵천이 파천검으로 인의 기운을 이무백에게 흘리면서 동시에 지검으로 막으려 했다. 기운을 흘리는 것과 검으로 막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색했다. 기운이 흩어졌다. 지검이 느렸다. 맞았소. 압니다. 다시. 가영이 방에서 나왔다. 마루에서 이무백이 묵천에게 계속 달려들고 묵천이 계속 맞는 것을 보았다. 이른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연습이요. 이무백이 대답했다. 왜 도사님만 맞아요? 실력 차이요. 선배님이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봐주면 연습이 안 돼요. 묵천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도사님 어깨 빨개졌어요. 나중에 해명에게 약 받겠습니다. 가영이 둘을 바라보다가 마루 끝에 앉았다. 구경할게요. 이무백이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묵천이 피했다. 파천검의 기운을 이무백에게 흘리면서 몸을 옆으로 빠뜨렸다. 이무백의 손이 빗나갔다. 좋아졌소. 이무백이 말했다. 다시. 가영이 박수를 한번 쳤다. 묵천이 달려드는 이무백을 피하며 피하는 동안 파천검의 기운을 흘리며 왼손 지검을 들며
세 가지를 동시에 했다. 어색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이 오래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이선 일행은 일찍 출발했다. 동쪽 마을까지 하루 더 가야 했다. 이선이 가기 전에 묵천에게 다시 인사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선이 말했다. 저 아이 이도리가 어제 저한테 말하더군요. 무서웠는데 했다고. 그게 용기라고 누나한테 들었다고.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가영이 시선을 피했다. 잘 가십시오. 이선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돌이 이무백에게 달려와 말했다. 이무경 아저씨 기억할게요. 이무백이 이돌을 바라보았다. 이명이 나오면 둘이 같이 고구마 심어라. 고구마요? 재밌소. 이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선 일행이 수레를 끌고 마을을 나갔다. 이돌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이무백이 손을 들었다. 가영이 크게 흔들었다. 수레가 멀어졌다. 이무백이 수레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영이 이무백의 옆에 섰다. 이무경 아저씨 좋아했겠어요? 이돌이? 그렇겠소. 형 같은 아저씨잖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가영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무백이 더 말하지 않았다. 오전에 해명이 마을 약방을 찾았다. 작은 약방이었다. 약재를 파는 노인이 혼자 있었다. 해명이 필요한 약재 목록을 말했다. 노인이 차례로 꺼냈다. 해명 낭자가 약을 잘 아는군. 조금 배웠습니다. 어디서? 해명이 잠시 멈추었다. 혈인맹에서요. 노인이 손을 멈추었다. 혈인맹이라니?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노인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두려워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다. 혈인맹에도 약을 배우는 곳이 있군. 5호법이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독과 약을 다루는 쪽이었습니다. 독과 약이 종이 한 장 차이지. 그렇습니다. 노인이 다시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왔으면 됐소. 과거가 뭐든 지금 이 약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오. 해명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상자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노인이 약재를 싸주었다. 해명이 값을 치렀다. 마을을 나오며 해명이 양낭을 살폈다. 제법 채워졌다. 박씨 부인에게 받은 약 중에 없어진 것들도 어느 정도 보충되었다. 묵천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 됐습니까? 예.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행이 마을을 나섰다. 동쪽 관도를 따라 걷기 시작한 지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빠른 소리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마리였다. 그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다.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묵천이 뒤를 돌아보았다. 파천검이 강하게 진동했다. 이무백이 마검에 손을 얹었다. 해명의 얼굴이 굳었다. 혈인맹입니다. 해명이 낮게 말했다. 어제 그 이탈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먼지가 일었다. 관도 저 뒤에서 말 5마리가 달려왔다. 말 위에 무사들이 있었다. 검은 옷이었다. 혈인맹의 복장이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다. 기운이 달랐다. 아래 무사들의 흩어진 기운이 아니었다. 절도 있고 날카로운 기운이었다. 5마리가 일행 앞에서 멈추었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가장 앞에 선말 위에 사람이 있었다. 50대였다. 검은 머리카락에 백발이 섞여 있었다. 얼굴이 넓었다. 눈이 좁고 깊었다. 그 눈이 묵천을 훑었다. 파천검을 보았다. 지검을 보았다. 이무백의 마검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파천검과 지검을 동시에 가진 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직접 봐야겠다 싶어서 왔소. 묵천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혈인맹 1호법 현봉이요. 해명이 굳었다. 그 이름이었다. 어젯밤 명하와 나눈 이야기 속에 있던 이름이었다. 실제로 본 적 없다고 했다. 혈인맹 내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 사람이 직접 왔다. 명하가 낮게 말했다. 1호법이 직접 오는 것은 예, 그만큼의 상대라는 뜻입니다.
해명이 짧게 대답했다. 현봉이 말에서 내렸다. 천천히 내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힘이 넘치는 자의 여유였다. 검을 뽑지 않았다. 허리에 검이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교주가 수련을 포기했소. 현봉이 말했다. 교주가 스스로 지검을 내준 것도 알고 있소. 그 자리에 파천검을 가진 자가 있었다고 들었소. 그렇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교주가 흔들린 것이겠지. 수십 년을 달려온 목표를 포기할 만큼. 현봉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소. 하지만 교주를 흔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소. 관심 있습니까? 없소. 현봉이 짧게 말했다. 교주가 무엇을 결정하든 내 일이 아니오. 나는 혈인맹이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는 자요. 교주 없이? 교주가 방향을 잃었다면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오. 내가 그 방향이 되면 되는 것이오. 묵천이 현봉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계산이 보였다. 혈천마의 눈과 달랐다. 혈천마의 눈에는 목표가 있었다. 강호를 바꾸겠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도 목표 자체는 있었다. 하지만 현봉의 눈에는 목표가 없었다. 아니, 목표가 하나였다. 혈인맹의 권력이었다. 그것이었다. 지검을 돌려주시오. 현봉이 말했다.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혈인맹이 당신들을 쫓지 않겠소. 지검을 누가 씁니까? 내가 쓰겠소. 묵천이 지검을 손에 들었다. 지검의 기운이 초기화됐습니다. 지금 지검은 그냥 검입니다. 사신기에 힘이 없습니다. 현봉이 잠시 멈추었다. 초기화라니? 혈인맹 기록에 있는 방법입니다. 현봉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까까지의 여유가 흔들렸다. 지검의 사신기에 힘이 없다는 것이 예상 밖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돌려줄 이유가 없군. 현봉이 말했다. 기운이 없는 검이라면 당신이 가질 이유도 없소. 하지만 나는 그 검의 기운을 다시 깨울 수 있소. 어떻게요? 수십 년을 혈인맹에서 내공을 쌓았소. 교주가 해온 것을 나도 할 수 있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더 오래 걸리지 않겠소. 묵천이 지검을 바라보았다. 지검이 손 안에서 조용했다. 기운이 없었다. 하지만 현봉이 말한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묵천도 몰랐다. 초기화된 지검의 기운을 다시 깨우는 것이 가능한지. 혈인맹의 기록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무백. 묵천이 불렀다. 이무백이 앞으로 나섰다. 현봉이 이무백의 눈을 보았다. 흰자의 검붉은 흔적을 보았다. 마검을 보았다. 마검도 있군. 그렇소. 이무백이 말했다. 물러나시오. 현봉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마검이 완전히 초기화되지 않은 것 같군. 흔적이 남아있소. 관찰력이 좋으시오. 마검을 든 자의 한계가 있소. 오래 들수록 잠식된다는 것은 강호에서 알려진 사실이오. 당신은 이미 상당히 잠식됐소. 이무백이 현봉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그 상태에서 나와 싸우면 이기기 어렵소. 해봐야 알겠지요. 현봉이 잠시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검을 뽑았다. 검이 뽑히는 속도가 빨랐다.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속도였다. 그 검날이 서늘한 빛을 냈다. 내공이 실린 검날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뽑으려 했다. 묵천이 먼저 파천검을 뽑았다. 현봉의 검격이 왔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막았다. 충격이 묵천의 손을 타고 팔로 올라왔다. 강했다. 어젯밤 혈천마의 내공과 달랐다. 혈천마는 압도적이었다. 현봉은 빨랐다. 빠르고 정확했다. 막힌 곳을 바로 다른 각도로 공략하는 검법이었다. 파천검으로 2번 막았다. 세 번째 공격이 왔다. 이무백이 측면에서 현봉의 팔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검을 뽑지 않았다. 평검으로. 현봉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이무백의 검격을 흘렸다. 그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예상보다 강하군. 현봉이 말했다. 하지만 마검을 쓰지 않으면 나를 밀어내기 어렵소. 이무백이 현봉을 바라보았다. 마검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막겠소. 묵천이 파천검으로 공간을 압박했다. 이내 기운이 퍼졌다. 현봉이 그 기운에 반응했다. 한 발 더 물러섰다. 현봉이 파천검의 기운을 보았다. 이내 기운이군. 현봉이 말했다.
파천검의 기운을 이 정도로 쓰는 자라니? 지검도 있습니다. 묵천이 왼손에 지검을 들었다. 오른손에 파천검, 왼손에 지검. 두 검이었다. 지검의 기운은 없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육중한 검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되었다. 현봉이 두 검을 든 묵천을 바라보았다. 사신기 두 자루를 동시에. 아직 지검의 기운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 검입니다. 현봉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웃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는 웃음이었다. 재미있군. 현봉이 검을 내렸다. 묵천이 경계를 풀지 않았다. 물러나는 것입니까? 물러나는 것이 아니오. 현봉이 말했다. 오늘은 확인이었소. 확인이요? 파천검과 지검이 어느 수준인지, 마검을 든 자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했소. 현봉이 검을 검집에 넣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확인했소. 묵천이 현봉을 바라보았다. 무엇을요? 파천검을 든 자가 싸움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요. 묵천이 굳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뽑지 않은 것. 그것이 마검의 잠식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것. 지금 당신들의 약점이요. 현봉이 뒤를 돌아보았다. 말 위에 남아있는 4명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약점을 노리겠소. 마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무백이 스스로 잠식당할 것이요. 이무백이 현봉을 향해 한 발 내딛었다. 오늘 끝내겠소. 묵천이 이무백의 팔을 잡았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현봉이 약점을 파악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싸우면 그 약점이 드러납니다. 마검을 뽑아야 하는 상황을 그가 만들 것입니다. 이무백이 현봉을 바라보았다. 현봉이 말에 올라탔다. 잘 생각했소, 파천검. 현봉이 묵천에게 말했다. 이무백을 잡은 것이요. 그 판단이 맞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소. 다음에 다시 보겠소. 현봉이 말을 돌렸다. 내 무사가 따랐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관도에 5이 남았다. 가영이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이 1호법이에요? 예. 혈천마보다 더 무서워요.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왜요? 혈천마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강호를 바꾸고 싶다는 것. 그게 잘못된 방향이어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가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은 가영이 현봉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원하는 것이 권력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날카롭소. 그게 칭찬이에요? 이번에는 칭찬이요.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앞을 향했다. 명하가 말했다. 마검을 뽑지 못하게 막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소. 그 말이 문제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해명이 말했다. 이무백 선배가 마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마검을 써도 잠식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무백이 마검을 손에 들었다. 뽑지 않은 채로 마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렵소. 현봉이 그 수준이라면 마검 없이 막기 힘들 것이요. 그렇다면 마검을 써도 잠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진동이 왔다. 생각이 있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천검과 지검이 함께 공명하는 것을 느꼈을 때 두 기운이 이무백의 마검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었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아직 이론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바라보았다. 두 검의 기운이 이무백 선배를 감싸는 것입니다. 마검의 기운이 활성화될 때 파천검과 지검의 기운이 동시에 이무백 선배를 안정시키면 마검을 쓰면서도 잠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두 검의 기운으로 나를 감싼다는 것이요? 이론입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해봐야 알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소? 저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도사님이 위험한 것을 제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소. 이무백 선배가 마검에 잠식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현봉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무백이 오래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해보겠소? 가영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그거 연습은 해보고 실전에서 쓰는 거죠?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당연히요. 그냥요? 가영이 말했다. 두 분이 맨날 이론이라고 하면서 바로 실전에서 쓰시더라고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묵천도 걸었다. 가영이 뒤에서 말했다. 그것도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었다. 가영이 웃으며 따라 걸었다. 관도가 이어졌다. 동쪽으로, 현봉이 간 방향의 반대쪽으로. 다섯이 걸었다. 새로운 싸움이 예고됐다. 하지만 지금은 걸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파천검이 진동했다. 지검도 진동했다. 두 검이 같은 진동을 냈다. 다음이 있었다. 제2장 왼손과 오른손. 마을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다. 좌판들이 하나씩 거쳤다. 상인들이 짐을 쌌다.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아까까지 활기찼던 관도가 조용해졌다. 저녁빛이 기울면서 마을이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 명화가 주막 뒤 빈터에서 혼자 서 있었다. 왼손에 검을 들고 있었다. 뽑지 않았다. 검집에 든 채로 들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오래 서 있었다. 왼손으로 검집을 쥐는 것. 그것부터였다. 오른손이 익숙한 사람이 왼손으로 검을 쥐는 것은 어색했다. 쥐는 힘이 달랐다. 위치감이 달랐다. 오른손이라면 눈 감고도 검을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왼손은 달랐다. 뽑는 각도가 맞지 않았다. 헛손질이 났다. 명화가 천천히 검을 뽑았다. 왼손으로 뽑혔다. 어색했지만 뽑혔다. 명화가 검날을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한 검이었다. 그 검이 왼손에 있었다. 낯설었다. 하지만 검은 검이었다. 명화가 천천히 검을 앞으로 내밀었다. 오른팔 부목이 균형을 흐트러뜨렸다. 왼손만 있으면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렸다. 발 위치를 조정해야 했다. 왼발을 뒤로 빼니 조금 나았다. 명화가 앞을 향해 검을 내밀었다. 자세가 높소. 가영이 뒤에서 말했다. 명화가 돌아보았다. 가영이 빈터 끝에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소? 좀 됐어요. 말했어야지. 방해될 것 같아서요. 명화가 앞을 향했다. 자세가 높다고 했소? 네. 검을 너무 위로 올리셨어요. 중심이 흔들려요. 명화가 검을 내렸다. 조금 낮췄다. 이 정도요? 조금 더요. 명화가 더 낮췄다. 그거요. 왼손은 오른손보다 힘이 약하니까 검을 낮게 유지해야 오래 버텨요. 명화가 가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는 것이오? 저도 어릴 때 왼손잡이처럼 연습한 적 있어요. 오른손만 쓰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명화가 잠시 생각했다.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했소? 혼자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영이 말했다.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 왼손도 안 되면 발로, 그것도 안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명화가 가영을 바라보았다. 도망을 잘 가오? 잘 가요? 빠르거든요. 명화가 웃었다. 그렇겠소. 명화가 다시 검을 들었다. 가영이 말한 대로 낮은 자세로. 자세만 바꾸었는데 달랐다. 팔이 덜 떨렸다. 왼팔에 힘이 덜 들어갔다. 명화가 천천히 검법을 시작했다. 첫 번째 초식이었다. 오른손으로 하면 눈 감고도 하는 초식이었다. 하지만 왼손으로 하니 방향이 반대였다. 몸이 기억하는 것과 실제 검이 가는 방향이 달랐다. 틀렸다. 명화가 멈추었다. 다시 했다. 틀렸다. 다시 했다. 세 번째에 조금 맞았다. 가영이 조용히 앉아서 봤다. 명화가 네 번째를 했다. 다섯 번째를 했다. 10번째쯤 되었을 때 초식이 흐름을 탔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른손이 했을 때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가영이 말했다.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다르오. 알아요. 하지만 처음보다는 비슷해요. 명화가 잠시 멈추었다. 오른손으로 처음 검을 잡았을 때 어떠했는지 기억이 안 나오.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 왼손이 그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명화가 다시 검을 들었다. 그러면 40년이 또 걸리겠소? 그렇게까지는 안 걸려요. 가영이 말했다. 이미 검을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요. 손만 바꾸는 거예요. 명화가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오.
왜요? 맞는 이유는 당신 말처럼 검을 어떻게 쓰는지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요. 틀린 이유는 손 하나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40년보다는 짧지만 생각보다는 길게요. 그렇소. 명하가 웃으며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이무백이 빈터로 나온 것은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이었다. 명하가 한 시즌째 왼손 검법을 연습하고 있었다. 가영이 아직 앉아 있었다. 땀을 닦아주겠다며 천을 가져와서 명하 옆에 놓아두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보고 옆에 섰다. 왼손 연습이요? 보면 알겠지? 명하가 검을 내리지 않고 말했다. 이무백이 명하의 자세를 봤다. 팔꿈치가 너무 벌어졌소. 명하가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가영이 자세는 잡아줬는데 팔꿈치는 몰랐소. 왼손 검에서 팔꿈치가 벌어지면 방어가 허술해지요. 몸쪽으로 당기시오. 명하가 팔꿈치를 당겼다. 이렇소? 그렇소. 대신 이제 뻗는 거리가 줄었소. 짧게 찌르는 것이 유리하겠소. 명하가 앞으로 짧게 검을 뻗어봤다. 이것이 맞소? 이무백이 말했다. 40년 오른손 검법을 왼손으로 그대로 쓰는 것은 안 돼요. 왼손에 맞는 형태가 따로 있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봤다. 선배님은 왼손도 돼요? 둘 다 쏘. 오른손이 주고 왼손이 보조지만 단독으로도 쓸 수 있소. 어떻게 연습했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봤다. 마검 때문이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다. 마검이 오른손이니까 왼손을 따로 단련한 거예요? 그렇소. 마검을 들고 싸우다 보니 마검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했소. 마검에만 의지하다가 마검을 못 쓰는 상황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왼손을 따로 연습한 거예요? 그렇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마검의 잠식을 늦추는데도 도움이 됐소. 명하가 이무백을 바라봤다. 잠식을 늦추는데요? 오른손 마검에만 집중하면 마검이 오른손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지요. 하지만 왼손으로도 감각을 유지하면 집중이 나뉘어. 마검이 집중을 요구하는데 집중이 나뉘면 잠식이 느려지요. 명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당분간은 왼손이 유리할 수 있겠군. 현봉과 싸우더라도 오른팔이 부러진 것이 전화위복이라는 것이요?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소. 명하가 검을 들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러면 좀 더 가르쳐 주시오. 내가 가르칠 것이 있겠소? 왼손 검법은 당신이 나보다 많이 썼소. 이무백이 잠시 생각하다가 명하의 옆에 섰다. 팔꿈치부터 다시 봅시다. 명하가 자세를 잡았다. 이무백이 명하의 왼팔을 조금씩 조정했다. 이 각도? 이렇게? 조금 더 안쪽이요? 그렇소. 이제 앞으로 뻗으시오. 명하가 앞으로 검을 뻗었다. 이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됐소. 그 자세에서 짧게 찌르는 것을 반복하시오. 처음에는 느리게, 빠르게 하려 하지 마시오. 명하가 검을 뻗었다가 당겼다. 뻗었다가 당겼다. 천천히 반복했다. 더 느리게요. 가영이 옆에서 말했다. 당신도 가르치오? 명하가 말했다.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다른 소리예요. 팔이 앞뒤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해야 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봤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릴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검은 긴장하면 뻣뻣해지고 물처럼 흐르면 부드러워진다고. 명하가 다시 해봤다. 힘을 빼고 팔을 흘렸다. 달랐다. 뻗는 속도가 달라졌다. 빠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막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뻗고 자연스럽게 당겨졌다. 좋아졌소. 이무백이 말했다. 가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명하가 가영을 바라봤다. 어릴 때 어떤 사람이 가르쳐줬다고 했소? 네. 이름은 몰라요. 제가 여행하다가 잠깐 마주친 사람이었어요. 검을 아주 잘 썼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줬어요. 밥 먹으면서 검 이야기를 했어요. 밥 한 끼에 검법을 가르쳐줬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했어요. 저는 검을 못 쓰니까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봤다.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있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가영이 말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검은 강하게 쥐라고 배우는데 진짜 잘 쓰는 사람은 오히려 가볍게 쥔다고. 강하게 쥐면 팔이 굳고 팔이 굳으면 느려지고 느려지면 지는 거라고.
명하가 그 말을 들으며 왼손 검을 가볍게 쥐었다. 이로써? 그거요. 명하가 다시 뻗었다가 당겼다. 훨씬 달랐다. 오래전에 알았어야 할 것을 지금 배우는군. 명하가 중얼거렸다. 이무백이 말했다. 오래전에 알았어도 오른손이 있었으면 쓸 일이 없었을 것이오. 그것도 그렇소. 명하가 검을 계속 움직이며 말했다. 인생이 그렇군. 필요할 때 배우는 것이오. 이무백이 명하 옆에서 직접 시범을 보였다. 자신의 왼손에 검을 들었다. 마검은 오른쪽 허리에 그대로였다. 왼손에는 평검이었다. 천천히 초식을 펼쳤다. 오른손 검법과 분명히 달랐다. 더 짧고 더 낮았다. 넓게 휘두르는 동작이 없었다. 전부 몸 가까이 붙어서 움직이는 검법이었다. 명하가 그것을 보면서 따라했다. 이로써? 더 낮추시오. 왼손 검은 방어 중심이오. 화려한 공격보다는 적의 빈틈을 찾는 것이오. 명하가 자세를 더 낮추었다. 이무백이 명하의 왼팔을 한번 건드렸다.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었다. 이 각도에서 찌르면 어디가 열리는지 보이오? 명하가 앞을 봤다. 왼쪽 목이 보이오? 그쪽이 왼손 검의 강점이오. 오른손잡이와 싸울 때 오른손잡이의 왼쪽은 방어가 약하오. 왼손 검이 그쪽을 노릴 수 있소. 명하가 그 각도로 검을 뻗었다. 이것이오? 그렇소. 가영이 옆에서 말했다. 그거 현봉한테도 쓸 수 있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봤다. 현봉의 검법을 모르오. 관도에서 봤잖아요. 오른손잡이였어요. 이무백이 잠시 생각했다. 봤소? 네. 선배님이랑 도사님 상대할 때요. 오른손이었어요. 이무백이 명하를 봤다. 가영이 말이 맞소. 현봉이 오른손이라면 왼쪽 목이 열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오. 명하가 가영을 봤다. 아까부터 잘 보는군. 그냥 봐요. 가영이 말했다. 싸우면서 무언가 하는 건 못해도 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명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능력이요. 진짜요? 강호에서 싸울 때 옆에서 냉정하게 보는 자가 없으면 판단이 흐려지요. 가영이 당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가영이 잠시 생각했다. 저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이 아니오. 이무백이 말했다. 도움이 되고 있어.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봤다. 그리고 앞을 향했다. 그러면 계속 볼게요. 명하가 왼손 검법을 계속 연습했다. 이무백이 옆에서 짧게 짚어줬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맞는 것은 그냥 뒀다. 한 시즌이 지났다. 명하가 검을 검집에 넣으며 말했다. 손목이 당기오. 처음에는 그렇소. 왼손 근육이 아직 단련이 안 됐으니. 얼마나 하면 달라지겠소? 매일 하면 열흘이오. 열흘이라. 명하가 오른팔 부목을 봤다. 사흘 후면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쓸 수 있다고 했소. 그때까지 왼손으로 버텨야 하오. 사흘이면 충분하겠소. 이무백이 말했다. 열흘이라고 했잖아요. 가영이 말했다. 열흘이면 좋고 사흘이면 사흘만큼 되는 것이오. 그것도 강호식이에요? 그렇소. 가영이 생각했다. 강호는 뭐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네요. 이무백이 가영을 봤다. 그렇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소.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다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검집을 두드렸다. 한 번 더 하겠소? 명하 선배. 명하가 검을 다시 뽑았다. 손목이 당기오. 당기는 것은 단련되는 것이오. 명하가 이무백을 봤다. 당신 말투가 스승 같소. 스승이었던 적이 있소. 그렇소? 이무백이 대답하지 않았다. 명하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검을 들었다.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스승이었어요? 잠깐이었소. 누구 가르쳤어요? 이무경이요. 가영이 굳었다. 이무백이 앞을 봤다. 검을 가르쳐줬소. 농사짓는 아이가 검을 배우겠다고 해서. 이무경이 그랬소. 형이 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가르쳐줬어요? 기초만이요. 강호에서 살 아이가 아니었으니. 하지만 기초는 알아야 살아남는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무백이 말했다. 기초가 있어도 소용없었소. 가영이 이무백의 옆모습을 봤다. 이무백이 시선을 느끼며 말했다.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처음이오. 그래요? 가영이 당신한테는 말하게 돼요. 왜요? 모르겠소. 그냥 그렇소. 가영이 앞을 봤다. 저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요. 이무백이 말했다. 그리고 명화의 자세를 다시 잡아줬다. 해명이 그것을 멀리서 봤다. 약방에서 나오다가 빈터 쪽을 보았다. 이무백이 명화 옆에서 왼손 검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가영이 중간중간 끼어들며 자신이 아는 것을 말했다. 명화가 둘의 말을 들으며 연습했다. 해명이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상한 그림이었다. 마검을 든 자가 부러진 팔의 노고수에게 왼손 검법을 가르치는 것. 그 옆에서 17살 소녀가 밥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를 보탰다. 강호의 어떤 문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틀린 그림도 아니었다. 해명이 양낭을 들고 빈터로 들어갔다. 팔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해명이 명화에게 말했다. 명화가 왼손 검을 검집에 넣었다. 해명이 부목을 풀었다. 오른팔을 살폈다. 손으로 뼈 주변을 눌렀다. 명화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뼈가 붙어가고 있습니다. 사흘이면 된다고 했소.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알고 있소.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명화가 해명을 바라봤다. 강호에서 오래 산 사람 특유의 버릇이 있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것이요. 그것도 알고 있소. 그 버릇이 나중에 더 크게 다치게 합니다. 명화가 해명을 바라봤다. 걱정해주는 것이요? 걱정입니다. 명화가 잠시 생각했다. 혈인맹 출신이 이렇게 걱정을 잘 해줄 줄 몰랐소. 혈인맹 출신이기 때문에 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조심하겠소. 해명이 다시 부목을 감았다. 약을 새로 발랐다. 단단히 고정했다. 이무백이 옆에서 보다가 말했다. 해명. 예. 설연하였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오. 해명이 이무백을 바라봤다. 보셨습니까? 혈인맹에서 봤소. 설연하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아프면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곳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르오. 지금은 약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명이 양낭을 닫았다. 가영이 이무백과 해명을 번갈아 봤다. 두 분이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멀리서 봤소. 이무백이 말했다. 그때 설연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소. 지금은 아오. 어떤 사람이에요? 이무백이 해명을 바라봤다. 부러진 팔을 걱정하는 사람이요. 해명이 이무백을 바라봤다. 그리고 양낭을 들고 일어섰다. 저녁 준비가 됐을 시간입니다. 해명이 먼저 빈터를 나갔다. 가영이 해명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무백을 봤다. 방금 칭찬이에요? 그렇소. 선배님이 칭찬을 이렇게 돌려 하는지 몰랐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봤다. 나는 항상 직접 하오. 그게 직접이에요? 그렇소. 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명화가 왼손을 보며 말했다. 강호 사람들은 칭찬이 서툰 것이오. 가영이 당신이 오히려 특이한 것이오. 제가요?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강호에서는 이상한 것이오. 가영이 생각했다. 저는 강호 사람이 아니니까요. 명화가 가영을 바라봤다. 그것이 강점이오. 가영이 명화를 바라봤다. 어떻게요? 강호 사람들은 말을 돌려 하는데 너무 익숙하오. 직접 말하는 것을 약하게 본다고 여기기 때문이오. 하지만 당신처럼 직접 말하는 자가 곁에 있으면 흐름이 달라지오. 명화가 이무백을 봤다. 이무백이 이무경 이야기를 꺼낸 것이 처음이었소. 당신 앞에서만. 이무백이 명화를 바라봤다. 그 이야기를 들었소? 마루에서 다 들렸소. 이무백이 잠시 침묵했다. 가영이 이무백을 봤다. 이무백이 앞을 향했다. 저녁 먹으러 가겠소. 이무백이 먼저 빈터를 나갔다. 가영이 명화를 봤다.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아니요. 명화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무백이 부끄러운 것이요. 왜요? 이무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것이요. 강호에서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 가영이 이무백이 나간 방향을 봤다. 부끄럽다고 달아나면 어떡해요? 달아난 것이 아니오. 저녁 먹으러 간 것이오. 명화가 웃으며 빈터를 나갔다. 가영이 혼자 남아 빈터를 바라봤다.
명하의 발자국이 있었다. 왼손 검법을 연습한 흔적이었다. 이무백이 팔꿈치를 잡아준 자리가 있었다. 해명이 부목을 다시 감아준 자리가 있었다. 강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강호와 다른 그림이기도 했다. 가영이 빈터를 나갔다. 저녁을 먹으면서 묵천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다들 묵천을 바라봤다. 현봉이 마을 주변에 있습니다. 이무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제부터요? 오후부터입니다. 파천검이 감지했습니다.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명하가 왼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언제 들어올 것 같소? 모릅니다. 하지만 지검이 오늘 깨어났습니다. 그것을 현봉이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해명이 말했다. 지검이 깨어나는 것을 외부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사신기의 기운이 활성화되면 강한 내공을 가진 자는 느낍니다. 현봉이 1호법이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가영이 말했다. 그러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요?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올 수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무백이 마검을 손에 들었다. 검집에 든 채로 마검이 진동했다. 현봉의 기운을 기억하는 진동이었다. 명하가 왼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준비가 돼 있소? 묵천이 대답했다. 오늘 지검이 깨어났습니다. 그 공명을 아직 충분히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안 된 것이요. 준비가 완전히 되기 전에 현봉이 올 수 있습니다. 해명이 말했다. 현봉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면 지검이 깨어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천이 말했다. 현봉이 오늘 밤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명하가 왼손 검집을 손으로 감쌌다. 지금 바로 연습을 더 해야겠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봤다. 이무백이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밥 먹고 바로요? 소화할 시간은 주겠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봤다. 현봉이 올 수 있다고 해도 선배님은 밥 먼저예요. 먹어야 싸우지. 그건 맞아요. 가영이 밥을 먹었다. 이무백도 먹었다. 명하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왼손으로 밥 먹는 것도 연습이요. 팔도 왼손검도 밥도 전부 연습이네요. 가영이 말했다. 강호가 원래 그런 것이요. 명하가 말했다. 사는 것 자체가 연습이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상이 조용하게 이어졌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현봉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 기운이 마을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식탁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다. 묵천이 밥을 먹으면서 파천검을 손 옆에 두었다. 진동이 없었다. 현봉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먹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조용함이 깨질 것이었다. 묵천이 그것을 알면서 밥을 먹었다. 파천검이 손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제3장 두 기운이 하나가 되는 순간 이틀을 더 걸었다. 현봉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불편했다. 싸우러 온다고 했으면 싸우러 오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신경을 갉아먹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가장 예민하게 느꼈다. 마검이 현봉의 기운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한 상대를 향해 반응하는 마검의 습성이었다. 현봉이 시야에 없어도 마검이 그쪽을 향해 조용히 진동했다. 이무백이 마검을 누르며 걸었다. 가영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현봉이 왜 안 와요? 기다리는 것이요. 뭘요? 우리가 지치기를.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걷는 것으로 지치게 하려고요? 걷는 것만이 아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소모요. 경계를 풀 수 없으니.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리한 사람이네요. 나쁜 의미로. 그렇소. 이무백이 말했다. 혈천만은 정면으로 왔소. 현봉은 그렇지 않소. 그것이 현봉이 더 다루기 어려운 이유오. 묵천이 앞에서 걸으며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파천검이 조용히 진동했다. 현봉의 기운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묵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은 진동이었다. 내상이 거의 회복됐다. 도끼도 눌려 있었다. 이틀을 걸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었다. 지검은 조용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묵천이 지검에 집중했다. 깊은 곳에 있는 기운을 느꼈다.
혈천마가 수십 년 쌓아온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였다. 그 자리에 지검 자체의 기운이 잠들어 있었다. 언제 깨어날지 몰랐다. 해명이 묵천의 옆으로 왔다. 도사님. 예.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앞을 보니 관도 끝에 마을이 있었다. 지난 이틀보다 규모가 컸다. 장이 서는 마을처럼 보였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명하가 뒤에서 말했다. 내 팔 상태를 확인해야 하오. 해명이 말한 2주가 다 됐소. 그렇군요. 그리고 명하가 왼손으로 검집을 두드렸다. 왼손 검법을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오. 가영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연습요? 지금요? 현봉이 다시 온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오. 오른팔이 부러진 채로는 제 몫을 못하오. 묵천이 마을을 바라보았다. 들어갑시다. 마을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장이 서는 곳이었다. 사흘에 한 번씩 장이 열린다고 했다. 오늘이 장날이었다. 관도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보였다. 좌판이 펼쳐졌다. 음식 냄새가 났다. 사람이 많았다. 5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가영이 눈이 커졌다. 좌판에 과자가 있었다. 꿀을 바른 전병이었다. 가영이 그것을 보며 멈추었다. 이무백이 가영을 보았다. 먹고 싶소? 아니요. 얼굴에 쓰여 있소? 쓰여 있지 않아요. 이무백이 좌판 앞으로 가서 전병 2개를 샀다. 가영에게 하나 내밀었다. 가영이 전병을 받았다. 감사해요. 당신 것과 내 것이요. 선배님도 드세요. 달달한 것을 좋아하오.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마검을 든 사람이 달달한 것을 좋아해요? 마검이 달달한 것과 무슨 상관이요? 그냥요. 가영이 전병을 먹었다. 이무백도 먹었다. 묵천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해명이 약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제법 큰 약방이었다. 장날이라 약재가 넉넉했다. 해명이 목록을 말하면서 하나씩 받았다. 명하가 의원을 찾았다. 의원이 오른팔을 살폈다. 붓기 시작했소. 하지만 완전하지 않소. 아직 2주는 더 있어야 하오. 사흘만 더 기다리면 어떻겠소? 의원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사흘이라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사흘 후에 움직이면 나중에 팔이 제대로 붙지 않을 수 있소. 알고 있소. 의원이 명하를 한참 바라보았다. 강호의 분이시군. 그렇소. 어쩔 수 없겠군. 의원이 부목을 다시 단단히 고정했다. 약을 발랐다. 사흘 후에 천천히 움직이시오. 급격히 쓰면 안 돼요. 알겠소. 명하가 의원 앞을 나왔다. 묵천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2주라 하오. 사흘 후라 하셨죠? 들었소? 들렸습니다. 명하가 묵천을 바라보았다. 현봉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오. 사흘을 기다려줄 것 같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흘 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오. 묵천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강호에서 무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소. 명하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40년 동안 배운 것이오. 장날에 마을에서 주막을 찾았다. 제법 넓은 주막이었다. 방이 5이었다. 각자 방이 있었다. 이틀을 바위 아래와 마루에서 자다가 방이 생기니 다들 조용해졌다. 저녁을 먹었다. 돼지고기와 두부를 볶은 것이 나왔다. 따뜻한 것이었다. 가영이 빠르게 먹었다. 이무백이 천천히 먹었다. 명하가 왼손으로 먹었다. 해명이 약재를 정리하면서 먹었다. 묵천이 밥을 먹다가 파천검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 달랐다. 조용하고 일정한 진동이 아니었다. 불규칙했다. 무언가를 감지한 진동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오? 파천검이 반응합니다. 이무백의 손이 마검에 갔다. 해명이 일어섰다. 밖에서요? 아닙니다. 묵천이 집중했다. 이상했다. 외부의 기운이 아니었다. 파천검이 반응하는 방향이 아래였다. 발 아래. 지검입니다. 묵천이 말했다. 등에 찬 지검을 꺼냈다. 손에 들었다. 지검이 진동했다.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지검 깊은 곳에서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혈천마가 수십 년 쌓아온 기운이 빠진 자리에 지검 자체의 기운이 눈을 뜨고 있었다.
묵천이 치검의 기운을 느꼈다. 무거웠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과 달랐다. 파천검이 높고 맑은 기운이라면 지검은 깊고 어두운 기운이었다. 땅의 기운이었다. 아래로 누르는 기운이었다.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묵직했다. 가영이 묵천의 표정을 보았다. 도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지검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밥 먹다가요? 검이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영이 지검을 바라보았다. 지검이 손 안에서 조용히 빛났다. 검은 빛이었다. 달빛을 흡수하는 빛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손에 들었다. 마검이 반응했다. 지검의 기운이 깨어나는 것을 마검이 느낀 것이었다. 두 사신기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인식했다. 지검이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명이 물었다.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기운이 활성화될수록 사용자와 인연이 깊어집니다. 혈천마가 수십 년에 걸쳐 한 것을 짧은 시간에 하게 됩니다. 혈천마처럼 잠식됩니까? 아닙니다. 묵천이 지검을 바라보았다. 혈천마가 잠식된 것은 지검의 기운이 혈천마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검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도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묵천이 지검을 손 안에서 느꼈다. 지검의 기운이 묵천을 탐색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 같았다. 파천검이 처음에 묵천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검도 사용자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었다.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닌지는 지검이 결정합니다. 지금 결정하는 중이요? 이무백이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검의 기운이 묵천의 손을 타고 올라왔다. 파천검이 반응했다. 두 기운이 묵천 안에서 만났다. 충돌하지 않았다. 서로를 인식하는 것 같았다. 지검이 강하게 진동했다. 그리고 기운이 확 퍼졌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고 깊은 기운이 사방으로 퍼졌다. 가영이 숨을 들이쉬었다. 명하가 왼손으로 검집을 잡았다. 해명이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이무백의 마검이 진동했다. 강하게. 묵천이 파천검을 동시에 들었다. 두 기운이 묵천 안에서 부딪혔다. 파천검의 인의 기운과 지검의 지의 기운. 두 기운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는 것이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하나의 강이 되는 것처럼. 묵천이 그것을 느끼며 두 검을 들었다. 오른손 파천검이 빛났다. 왼손 지검이 어두운 빛을 냈다. 두 빛이 묵천의 손에서 서로를 향해 흘렀다. 그리고 하나가 됐다. 빛과 어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운이 생겼다. 어느 쪽도 아닌 기운이었다. 강하고 안정적인 기운이었다. 이무백이 그것을 느꼈다. 마검이 그 기운에 반응했다. 아까와 달랐다.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안정되는 반응이었다. 마검의 어두운 기운이 묵천에게서 나오는 두 기운에 눌렸다. 잠재워지는 것이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손 안에서 느꼈다. 마검이 조용해지고 있었다. 이무백. 묵천이 불렀다. 예. 느껴집니까? 느껴지오. 마검이 눌리오. 이 기운이 현봉이 올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기운이 합쳐지는 것이오?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명하는 것입니다. 묵천이 두 검을 내렸다.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영이 말했다. 방금 그게 뭐예요? 지검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면서 파천검이랑 합쳐진 거예요? 공명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묵천이 생각했다. 두 개가 섞이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공명하면 두 개가 각자를 유지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악기 같은 거네요. 예. 두 악기가 같이 연주하면 소리가 하나로 섞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리가 같이 있으면서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것처럼요.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제가 그런 거 가끔 잘해요. 가영이 말했다. 이무백이 마검을 다시 검집에 넣었다. 도사님. 예. 오늘 그 기운을 느꼈소. 마검이 눌리는 것을. 하지만 현봉과 싸우는 상황에서 도사님이 두 검을 들고 기운을 흘리면서 동시에 싸울 수 있겠소? 묵천이 대답했다. 아직 어렵습니다. 솔직하군. 하지만 연습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연습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오?
며칠이 필요합니다. 현봉이 며칠을 기다릴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명이 말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명하가 왼손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요.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으면 되는 것이요.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더 연습하겠습니다. 혼자서요? 가영이 말했다. 이무백 선배가 또 달려드는 역할 해야 해요? 해야겠소? 이무백이 말했다. 밥 먹고 나서.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돼지고기 더 드세요. 많이 달려들 것 같으니까.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이런 말을 하오? 그게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오. 그냥. 이무백이 돼지고기를 먹었다. 가영이 웃었다. 밥을 먹고 주막 뒤 빈터로 나갔다. 넓은 곳이었다. 장날이라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었다. 지금은 밤이라 사람이 없었다. 달이 밝았다. 그 달빛 아래에서 묵천이 두 검을 들었다. 이무백이 맞은편에 섰다. 준비됐소? 예. 이번에는 검을 들겠소. 마검은 아니오. 평검이오.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하가 한쪽에 앉았다. 왼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켜보았다. 해명이 양낭을 챙겨 옆에 섰다. 가영이 빈터 끝에 앉았다. 이무백이 달려들었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막으면서 지검의 기운을 이무백에게 흘렸다. 어젯밤에는 파천검의 기운만 흘렸다. 오늘은 달랐다. 지검이 깨어났으니 두 기운을 동시에 써야 했다. 두 기운을 동시에 흘리면서 파천검으로 막는 것. 어색했다. 이무백의 검이 파천검을 눌렀다. 묵천이 밀렸다. 지검의 기운이 흩어졌다. 맞았소? 이무백이 말했다. 다시. 달려들었다. 묵천이 이번에는 지검으로 막으면서 파천검의 기운을 흘렸다. 반대로 했다. 지검의 무게가 막는 것에 충분했다. 파천검의 기운이 이무백에게 닿았다. 이무백이 잠깐 발이 느려졌다. 지금이요? 이무백이 말했다. 그 타이밍이요? 기운이 닿는 순간 상대의 움직임이 느려지요. 그 틈에 공격하시오. 묵천이 파천검으로 이무백의 팔을 향해 공격했다. 이무백이 막았다. 하지만 막는 것이 0.1초 늦었다. 좋아졌소? 이무백이 말했다. 다시. 10번을 반복했다. 가영이 세고 있었다. 10번이요? 더 해야겠소? 선배님 땀나요. 강호에서 땀이 뭐가 대수요? 저도 할게요. 가영이 일어섰다.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검이 없소. 대신 빠릅니다. 가영이 말했다. 제가 도사님 측면으로 달려들게요. 정면에서 선배님이 오고 측면에서 제가 오면 두 방향을 동시에 막아야 하잖아요. 그게 현봉이 올 때랑 더 비슷하지 않아요?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묵천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맞아야 더 잘 되잖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았다. 당신 측면에서 달릴 때 방향이 어떻소? 오른쪽에서 가겠어요. 도사님 파천검 쪽으로. 파천검 쪽에서 오면 파천검이 막아야 하오. 그러면 기운 흘릴 검이 지검뿐이요. 맞아요. 가영이 말했다. 그러면 도사님이 지검으로 기운 흘리는 연습이 되잖아요. 이무백이 가영을 오래 바라보았다. 당신이 강호에서 길러졌어야 했소. 가영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그게 칭찬이에요? 이번에도 칭찬이요. 가영이 웃었다. 셋이 자리를 잡았다. 명하가 팔을 고정한 채 지켜보았다. 해명도 지켜보았다. 이무백이 정면에서, 가영이 오른쪽에서, 묵천이 중간에 섰다. 셋에 달려들겠소? 이무백이 말했다. 하나, 둘, 셋. 가영이 외치며 달렸다. 이무백이 정면으로 달렸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이무백을 막으면서 지검의 기운을 이무백에게 흘렸다. 동시에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가영을 파천검으로 흘려야 했다. 두 방향을 동시에. 파천검이 이무백의 검을 받아냈다. 지검의 기운이 이무백에게 닿았다. 가영이 옆에서 달려들어 묵천의 오른쪽 팔꿈치를 건드렸다. 맞았어요. 가영이 외쳤다. 다시. 이무백이 말했다. 다시 했다. 또 다시 했다. 여섯 번째에 묵천이 두 방향을 모두 막으면서 지검의 기운도 흘렸다. 이무백의 발이 느려졌다.
가영이 측면에서 건드리지 못했다. 됐소? 이무백이 멈추었다. 됐소? 가영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한 번 됐다는 것이요.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도사님. 예. 방금 그 상태를 기억하시오. 두 기운을 동시에 흘리면서 파천검으로 막는 그 감각이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요.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각이 아직 손 안에 있었다. 파천검이 막으면서 지검이 흘리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순간의 감각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명하가 박수를 쳤다. 왼손 하나로. 해명이 웃었다. 가영이 빈터 가운데 드러누웠다. 저 잠깐 누울게요. 이무백이 가영을 내려다보았다. 왜 누웠소? 힘들어요. 당신은 측면에서 달린 것뿐이요. 그것도 힘들어요. 이무백이 가영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았다. 달빛이 빈터를 채웠다. 묵천이 두 검을 검집에 넣고 빈터에 섰다. 땀이 났다. 몸이 뜨거웠다. 하지만 내상이 악화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운이 활성화된 느낌이었다. 파천검이 손 안에서 진동했다. 잘했다는 진동이었다. 묵천이 그것을 느꼈다. 명하가 말했다. 현봉이 오면 쓸 수 있겠소?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됐소?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됐습니다. 됐으면 됩니다. 명하가 왼손으로 검집을 두드렸다. 강호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싸우는 것은 없소. 어느 정도 됐을 때 나서는 것이요. 묵천이 명하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40년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소. 명하가 웃으며 일어섰다. 자야겠소. 오른팔이 쑤시오.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명이 묵천의 옆에 걸었다. 도사님. 예. 지검이 깨어나면서 공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봉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묵천이 생각했다. 현봉이 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봉은 사신기가 없습니다. 사신기가 없는 자와의 싸움에서 사신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묵천이 잠시 멈추었다. 파천검은 싸움의 검이 아닙니다. 해명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인의 검입니다. 전투에서 강하지만 그 강함은 의로운 방향을 향할 때 발휘됩니다. 지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봉을 쓰러뜨리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까? 현봉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검이 힘을 씁니다. 하지만 현봉이 혈인맹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막는 것, 강호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검이 더 힘을 씁니다. 해명이 잠시 생각했다. 차이가 있습니까? 파천검이 처음에 저를 거부했습니다. 강호를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했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작동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의 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지키는 것을 위할 때 힘을 씁니다. 해명이 파천검을 보았다. 그리고 지검을 보았다. 설현하일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을요? 검이 사용자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요. 혈인맹에서는 검이 그냥 도구였습니다. 강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혈천마가 잘못 든 길이기도 했습니다.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설현하를 버리고 해명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묵천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해명이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해명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밝은 명이라는 뜻이지요. 지금 해명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약을 챙기고 길을 안내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을 찾는 일입니다. 해명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말했다. 박씨 부인이 했던 말과 비슷하네요. 어떤 말이요? 이름에서 나오라는 것이요. 이름을 안고 가면 된다고.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주막으로 들어갔다. 이무백이 이미 방으로 들어갔다. 가영이 마루에서 졸고 있었다. 명하가 방에서 팔을 고정하고 누웠다. 묵천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천검과 지검을 손에 들었다. 두 검이 진동했다. 공명이었다. 두 개가 각자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묵천의 손 안에서 울렸다. 현봉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졌다. 그것이 오늘의 것이었다. 묵천이 방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파천검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지검이 달빛을 흡수하며 어둡게 있었다. 두 검이 나란히 놓였다. 내일이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묵천이 잠들지 못하고 두 검을 들고 방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공간이 좁았다. 큰 동작을 할 수 없었다. 작은 동작으로 감각을 유지했다. 파천검의 기운을 조금 끌어올리고 지검에 전달했다. 지검이 반응했다. 공명의 감각이었다. 문이 열렸다. 이무백이 들어왔다. 자지 않소? 못 잤습니다. 나도 못 잤소. 이무백이 방 한쪽에 앉았다. 마검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마검이요? 이무백이 말했다. 오늘 공명 기운이 마검을 눌렀을 때 마검이 조용해졌소. 그게 낯설었소. 낯설다는 것이요? 수십일 동안 마검이 항상 무언가를 말했소. 속삭였소. 이름을 불렀소. 그것이 없어지니 오히려 이상했소.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그 조용함이 불편합니까? 불편하진 않소. 하지만 마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검은 아직 있는데. 묵천이 생각했다. 마검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검이 이무백 선배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잠식하려 했습니다. 공명 기운이 그것을 막으면 마검은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강한 검입니다. 이무백이 마검을 바라보았다. 그냥 강한 검? 예. 마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강한 검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자들의 원한을 흡수하면서 지금의 마검이 된 것이겠지요. 이무백이 마검을 손으로 쥐었다. 기운이 전달됐다. 어두운 기운이었다. 하지만 아까보다 약했다. 조용했다. 묵천의 공명 기운이 방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무경. 이무백이 말했다. 묵천이 들었다. 마검이 이무경의 이름을 덜 부르오. 오늘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소. 공명 기운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현봉과 싸울 때 도사님이 그 기운을 흘려준다면 나는 마검을 쓰면서도 이무경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군. 묵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무백이 파천검과 지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두 검이 마검의 가장 좋은 짝이겠군. 짝이요? 마검이 어두운 기운이요. 파천검은 인의 기운이고 지검은 지의 기운이요. 셋이 각자의 방향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기운이요. 묵천이 그 말을 들으며 두 검을 바라보았다. 사신기 네 자루가 다 모이면 어떤 공명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무백이 묵천을 바라보았다. 네 번째 검이 어디 있는지 알겠소? 모릅니다. 혈인맹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현봉이 알 수도 있소? 묵천이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혈인맹 1호법이라면? 그렇소. 교주가 알던 것을 1호법도 알 수 있소. 현봉이 네 번째 검을 찾고 있을 수도 있소. 묵천이 그 말을 들으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이 아직 어두웠다. 달이 기울고 있었다. 현봉이 다시 올 것이었다. 그때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다. 현봉에게서 네 번째 검의 단서를 얻어야 할 수도 있었다. 묵천이 파천검을 손에 쥐었다. 지검도 들었다. 두 검이 공명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길었다. 하지만 방향은 있었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고 일어섰다. 자겠소? 예. 도사님도 자시오. 몸이 쉬어야 내일 쓸 수 있소. 묵천이 두 검을 내려놓았다. 자겠습니다. 이무백이 방을 나갔다. 묵천이 누웠다. 파천검을 손에 쥔 채로. 지검이 옆에 있었다. 두 검이 조용히 공명했다. 그 공명이 묵천을 감쌌다. 안정적인 기운이었다. 묵천이 눈을 감았다. 내일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번 화를 마치며 1호법 현봉이 직접 왔다. 혈천마가 목표를 가진 자였다면 현봉은 권력 하나만을 원하는 자였고 가영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짚었다. 지검이 밥상 앞에서 깨어났다. 파천검과 지검의 공명은 마검을 눌렀고 이무백은 처음으로 마검이 이무경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밤을 보냈다. 이무백이 이무경에게 검을 가르쳤다는 말을 꺼낸 것이 이화였다. 강호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가영 앞에서만 처음으로